이국종 교수한테 자, 오청성 병사에 대한 환자 상태에 대해서 물었는데 좀 새로운 얘기가 나왔군요. 예, 저희가 최근에 이제 증상에 대해서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오청성 씨가 이제 미음을 먹고 이제 두부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부 기자가 현장에 있는 기자가 좀 물어봤습니다. 이국종 교수에게 이제 죽을 먹고 있으면 많이 나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을 먹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호전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B형 간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B형 간염의 바이러스가 제대로 낫지 않고 있어서 군병원으로 이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밝혔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의견을 밝힌 게 이게 집단 생활을 북한군이 했는데 이렇게 건강검진 한 번 없이 이대로 몸 상태를 놔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 센터장이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지난 2차 브리핑에서도 B형 간염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면서 위험성을 강조한 바가 있었잖아요. 기억납니다. 예,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기생충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바이러스 감염이나 그런 겁니다. 만성 B형 간염은 나중에 간경화나 간암까지 가는 상폐색뿐만 아니라 간이 원래도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안 좋을 텐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나쁜 조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간 기능 같은 거 갑자기 나빠질 수 있고요. 황자가 처음에 노랬었습니다. 그 황달이 심해져가지고요. 지금은 그나마 좀 호전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뭐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시청자 여러분이 오청성 병사가 이제 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건강이 많이 호전이 됐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국종 교수 얘기는. 그리고 좀 B형 간염이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김 교수님.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청성 병사를 이제 민간병원이 아니라 군병원으로 좀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이국종 교수 말을 들어보면요. 예. 예, 그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 코너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병원에서 사실은 외상 환자를 정말 중상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B형 간염 그것도 크고 또 문제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또 이것이 또 워낙 신체자가 허약 체질이니까 어떻게 또 악화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염려해서 지금 이국종 교수 같으면 합동신문도 아직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전 주치의니까 좀 이국종 교수 처분도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빨리 오청성 병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합동신문이라고 하죠. 왜 그 귀순을 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와 관련해서 이국종 집도인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환자나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 환자의 신문도 얼마든지 늦춰도 된다고 하셨고 동네를 안 물어봤다고요. 왜냐하면 고향 생각나고 또 괜히 그럴까봐 부모님, 뭐 형제가 몇이니 가족 관계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나만 얘기만 했어요. 나만 얘기만. 전 사실은 그 한 달 정도 이렇게 그냥 쭉쭉 가시라고. 왜냐하면 이 신문이라는 게 선생님 생각을 하면 하겠죠. 근데 생각을 하다 보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합창부장님께는 그렇게 권유드렸습니다. 그리고 합창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여러분들께도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거 빨리 알아서 뭐 합니까? 앞으로 여기 살 건데 천천히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환자 건강 상태가 우선이죠. 라는 얘기인데요. 김 교수님, 그럼 오청성 병사에 대한 합동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긴 될 텐데 좀 늦더라도 그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원래 이제 병사가 이렇게 군인이 귀순하면은 예. 중앙합동신문단이라는 게 꾸려집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군인이지만 국정원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국방부에 보면 정보본부가 있습니다. 네. 국방정보본부 밑에는 또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중앙신문단서 조사부라고 전문 신문인들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인이기 때문에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나오는 중앙합동신문단에서 예. 그 인적 사항서부터 귀순 동기 다 물어보는데 지금 이국종 교수가 상당히 잘했는데 환자의 건강 상태도 그렇지만 이국종 교수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귀순 병사에 관한 거는 자칫 잘못 물어봤다가는 진술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전문 기술을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합동으로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되고 나면은 네. 이제 딱 보고서 이제 그 차츰차츰 이송이 되는 되게 이제 하나원에 입소하게 되죠. 예. 이제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원 입소까지는 좀 시간이 예. 상당 부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노은지 기자, 이 오청성 병사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정보량에 따라서 우리 소위 그냥 쉽게 표현하죠. 보상금을 받게 될 텐데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네, 뭐 일단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고 이제 뭐 이게 절차상 합동신문까지 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보상금 규정을 좀 알아보니까요. 일단 정보량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져온 어떤 물건들,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지했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는데 일단 예. 오청석 병사는 차도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온 것 같아서 정보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 5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현행법상은 그런데요. 이게 탈북민 지원자금 정도의 성격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뭐 통일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서 뭔가 좀 더 정보량이 많아서 좀 더 돈을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통일부, 국방부, 뭐 국정원장 이렇게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서 가장 많이는 10억 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이제 10억 원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뭐 조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이번에 그 귀순 병사가 미군 헬기를 통해서 아주대병원에 이송이 됐죠. 네. 그 헬기 안에 있었던 미 8군 소속의 고펄 싱이라는 의료 담당 부사관이 네. 그때 당시에 어떤 생생한 기억을 털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예, 정말 기적이고 헬기에서 사실 숨을 거두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당시 상황을 좀 여러 사람들이 종합해서 묘사를 해줬는데 당시 이제 오청성 병사가 이제 손발은 창백해지고 맥박이 약해져서 그럴수록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어졌다. 보였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가슴에 이제 총상구멍이 났는데 여기에 공기가 차면은 모든 장기가 압박을 받아서 좀 더 빨리 숨질 것 같다라는 걱정을 오히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헬기 조종사가 조종관 출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최대한 빨리 도달할 수 있게끔 예. 아주대병원으로 최대한 도달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하고요. 이제 병사가 사망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일이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저는 이 고폴 싱이라는 당시 헬기에 타고 있었던 미군의 의료 담당 부사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헬기에 이제 이송이 돼서 그 오청성 병사가 헬기에 실려졌을 때 북한군 병사라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대병원 도착해서야 이 병사가 북한군 병사였구나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더스토프 헬리 레스큐 이 팀은 전 세계 전쟁터에 가가지고 부상병들을 구해서 응급 치료하는 팀인데 원래 그 JSA 안에는 헬기가 착륙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무장지대부터 약 수 킬로미터 이남에 헬기가 더 이상 못 날아가는 월경 금지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일단 앉은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서 싣고 가다 보니까 워낙 환자가 영양실조 상태가 너무 허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야 이거 틀림없이 북한군이 아니면 이런 상태가 아니겠구나. 제가 조사해 보니까 북한 약 2,500만 인구 중에서 12%는 한 250만 명만 제대로 배급을 받는데 네. 건강한 성인 남자가 하루 열량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네. 2,500에서 3,000kcal 먹을 수 있어야 되면은 일일 600-700g을 받아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최고 당군에 일일 500g 받고 이런 병사들은 일일 한 200에서 250g 받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신체 상태도 워낙 허약해지고 그러게요. 키도 한 5cm, 10cm 줄어들고 네. 그리고 죽는 연령 같은 것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10내리 15년 일찍 죽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차마 말 못하겠는데 보건 상태가 열악해요. 저희 1960년대 막 학교 가서 구춘양 뭐 거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라든지 북한군의 실태를 이 오청성 병사가 몸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할까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로 기억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정치데스크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국종 교수가 청와대에서 차담회를 가졌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얘기를 이용한 앵커가 갑자기 왜 하는 걸까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먼저 영상을 보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질문이 나타났습니다. 박지원 교수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다들 화제가 됐던 게 이국종 교수가 왜 대통령한테 각하라는 호칭을 썼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장에 가 있는 막내 사회부 기자가 왜 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렀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냐. 뭐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각하라고 불렀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럼 요즘에 이 사회부 기자가 다시 대통령님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느냐, 네. 님이라는 걸 부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듣기로도 외교 공무원들이 이제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건 들었는데 뭔가 좀 어색하고 낯설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부 기자에게 하나의 당부를 했는데 뭐라고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확인해서 나한테 다시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김기호 교수께서요, 시청자 여러분 그 답을 드릴 겁니다. 이 명쾌하게, 그러니까 이 이국종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님이 아니라 대통령 각하라고 한 진짜 이유를 김 교수께서 알고 계신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그거 전에 악수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소령? 이국종? 예, 소령 이국종. 우리 군인들은 상급지관이고 악수를 하면은 자기 직책 계급을 대게 돼 있습니다. 한등성명. 예, 간등성명을. 예. 그래서 이제 그 명예 해군 소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소령 이국종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군인들은 직속상관 간등성명을 외우게 돼 있습니다. 네. 대통령으로부터 뭐 대통령 누구누구, 국방부 장관 누구누구, 계급까지 그다음에 참모총장 누구누구 해가지고 자기 위에 대대장이면 대대장까지. 근데 우리가 외울 때 이국종 교수가 해군 의무병 수병으로 근무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대통령 누구누구 각하 이렇게 외웠거든요. 예. 그게 입에 달아 있는 거예요. 입에 되어 있는 거군요. 예, 그 자기도 모르게 소령 이국종 대통령 각하 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뭐 병원에서 세상 모르고 그냥 일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명박 대통령도 각하. 예. 뭐 요새 님으로 바뀐 걸 모르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또 뒷얘기가 있었군요. 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치어리더 박기량 씨 기억하시죠? 치어리더 박기량 씨가, 노은지 기자, 이 박기량 씨가 이국종 교수를 이야기했다가 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기량 씨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어떤 하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유명 인사들이나 여러 가지 그냥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평화의 초대장 이벤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이제 홈페이지에 작성을 하는 건데 이 박기량 씨가 이국종 센터장을 초대를 한 겁니다. 초대한 이유가 뭐 이런 건데요. 모든 세계인들이 본받아야 할 평화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꼭 초대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사실은 선의로 올린 글이죠. 근데 이게 네.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약간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 누리꾼들의 예, 반응. 네, 예. 왜냐하면 이국종 센터장이 뭐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환자를 두고 어떻게 가겠냐. 뭐 바빠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데 평창을 놀러 오라니 뭐 이런 식으로 비난도 쏟아내고 있는데요. 좋은 취지로 한 거니까 저런 식으로까지 너무 정색하고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량 씨 얘기까지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안보 이슈를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한번 좀 쪼개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A 귀순 사건이 있었던 게 시청자 여러분 벌써 어느덧 13일이었습니다. 지난달 13일, 꽤 시간이 흘렀죠. 13일 날 귀순 사건이 터진 이후에 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한 열흘 정도 지난 10월 24일 날 JSA 그 최전방 지역에 북한군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총참모장 리명수가 나타났다면서요? 그 북한군은 그 통합군이라 그래서 예. 육해공군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총참모장 밑에 모든 부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에는 저 당이 군을 통제하다 보니까 총정치국장 다음에 인민무력부장과 함께 북한군에서 2위나 3위를 노리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명수가 김정일 시대 때 예. 1997년도부터 그 작전국장이라 그래서 모든 작전을 총괄해, 북한군 작전을. 북한군 작전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리명수가. 이명수가. 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 김정일의 총애를 받다가 예. 계급도 대장 위에 왕별 차수예요, 차수. 예, 예. 예, 그런 사람이 JS까지 왔다는 거는 이거 뭔가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JS를 하는 거 되게 군관들인데 한 35명 내지 40명 그건 다 교체됐고 네. 검열을 실시해, 검열. 검열. 예, 검열을 실시한 건 처벌하기 위한 거죠. 네, 네. 처벌하고 검열하고 그리고 관계되는 뭐 누구 운전병이라는데 뭐 계급이 누구라는 말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리명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실 텐데 김 교수님이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만 리명수는요. 우리 군으로 따지면 정경도 합참 의장격이다. 우리 군의 합참 의장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JSA를 찾았다. 이번 귀순 사건을 북한이 그만큼 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노은지 기자. 이 접경 지역, 그러니까 이 접경 지역에서 봤을 때, 우리의 접경 지역에서 봤을 때, 북한군 초소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뭔가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뭐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북한군 초소에는 인공기, 북한의 국기라고 할 수 있죠. 인공기만 걸려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깃발이 2개가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게 인공기고. 네, 인공기고 옆에 보이는 게 저게 최고 사령관기라는 겁니다. 평소에 보시면은 아무 깃발도 없는 걸 볼 수 있었는데 2개의 깃발, 인공기와 최고 사령관기가 저렇게 함께
걸려 있었는데요. 사실은 최고사령관기가 저렇게 아무데나 걸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김정은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최고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병식을 할 때 아니면 김정은이 군부대 현지 지도를 나갈 때 미리 걸어두는 그런 목적으로 그 걸리는 깃발인데 이렇게 이제 개양이 됐다는 건 아무래도 군 경계태세가 한층 강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비무장 지대 내에는 군기를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군사령관기, 우리 별 4개가 가면은 별 4개 사성기를 걸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걸고 우리도 태극기하고 유엔사 기만 있어요. 유엔사령관 통제하에 비무장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에도 북한도 인공기만 걸었는데 최고사령관 기가 왔다는 건 그만큼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최고사령관 통치하의 땅이다. 네. 그런 걸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북측초소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김정은을 상징하는 최고 사령관기까지 걸렸다는 소식이고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 얘기인데요. 일본이 요즘에 북한의 목선들 때문에 아주 소가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북한 목선이 일본을 왜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자, 일단 단적인 예로 지난달 23일에 있었던 일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북한 남성 8명이 목선으로 이제 표류해서 일본에 도착을 한 건데요. 그런데요. 인근 주민들이 이제 한밤중에 외국어를 말하는 남성들이 초인종을 눌렀다. 오. 근데 이제 북한 사람 같으니까 혹시 공작선이 출몰했다는 소문도 돌았고 공작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작원이라고 하면 총을 가졌을 수도 있고 하니까 생명에 좀 위협을 많이 느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들을 붙잡아서 한 9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조사해 보니까 공작원은 아니고 그냥 이 파도에 휩쓸려서 오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남성들은 이제 9일 동안 도시락 이제 하루 3끼 네. 정도 받고 이제 속옷을 좀 지급받으면서 체류했다가 이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북한 목선들이요. 북한이 조업권을 다 중국에 팔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북한 어선들이 본인들 그 바다에서는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본 앞에 바다까지 가다가 이제 뭐 조난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빗발치고 있다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기순 병사에 관한 거는 자칫 잘못 물어봤다가는 진술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전문 기술을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합동으로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가 되고 나면은 네. 이제 딱 보고서 이제 그 차츰차츰 이송이 되는 되게 이제 하나원에 입소하게 되죠. 예. 이제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원 입소까지는 좀 시간이 예. 상당 부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노은지 기자, 이 옥청성 병사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정보량에 따라서 우리 소위 그냥 쉽게 표현하죠. 보상금을 받게 될 텐데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네, 뭐 일단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고 이제 뭐 이게 절차상 합동신문까지 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보상금 규정을 좀 알아보니까요. 일단 정보량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져온 어떤 물건들,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지했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는데 일단 예. 옥청성 병사는 차도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온 것 같아서 정보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 5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현행법상은 그런데요. 이게 탈북민 지원 자금 정도의 성격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뭐 통일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서 뭔가 좀 더 정보량이 많아서 좀 더 돈을 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통일부, 국방부, 뭐 국정원장 이렇게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서 가장 많이는 10억 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이제 10억 원까지. 안 물어봤다고요. 왜냐하면 고향 생각나고 또 괜히 그럴까봐 부모님 뭐 형제가 몇이니 가족 관계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나만 얘기만 했어요. 나만 얘기만. 전 사실은 그 한 달 정도 이렇게 그냥 쭉쭉 가시라고. 왜냐하면 이 신문이라는 게 선생님 생각을 하면 하겠죠. 근데 생각을 하다 보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합창부장님께는 그렇게 권유드렸습니다. 그리고 합창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여러분들께도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거 빨리 알아서 뭐 합니까? 앞으로 여기 살 건데 천천히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환자 건강 상태가 우선이죠. 라는 얘기인데요. 김 교수님, 그럼 오청성 병사에 대한 합동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긴 될 텐데 좀 늦더라도 그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 원래 이제 병사가 이렇게 군인이 기순하면은 예. 중앙합동신문단이라는 게 꾸려집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군인이지만 국정원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국방부에 보면 정보본부가 있습니다. 네. 국방정보본부 밑에는 또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중앙신문단서 조사부라고 전문 신문인들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인이기 때문에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나오는
중앙합동신문단에서 예. 그 인적 사항서부터 귀순 동기 다 물어보는데 지금 이국종 교수가 상당히 잘했는데 환자의 건강 상태도 그렇지만 이국종 교수 이국종 교수한테 자 오청성 병사에 대한 환자 상태에 대해서 물었는데 좀 새로운 얘기가 나왔군요. 예, 저희가 최근에 이제 증상에 대해서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오청성 씨가 이제 미음을 먹고 이제 두부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부 기자가 현장에 있는 기자가 좀 물어봤습니다. 이국종 교수에게 이제 죽을 먹고 있으면 많이 나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죽을 먹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호전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B형 간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B형 간염의 바이러스가 제대로 낫지 않고 있어서 군병원으로 이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밝혔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의견을 밝힌 게 이게 집단 생활을 북한군이 했는데 이렇게 건강검진 한 번 없이 이대로 몸 상태를 놔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 센터장이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지난 2차 브리핑에서도 B형 간염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면서 위험성을 강조한 바가 있었잖아요. 기억납니다. 예,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기생충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바이러스 감염이나 그런 겁니다. 만성 B형 간염은 나중에 간경화나 간암까지 가는 장폐색뿐만 아니라 간이 원래도 B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안 좋을 텐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나쁜 조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간 기능 같은 거 갑자기 나빠질 수 있고요. 황자가 처음에 또 그랬었습니다. 그 황달이 심해져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뭐 조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이번에 그 귀순 병사가 미군 헬기를 통해서 아주대병원에 이송이 됐죠. 네. 그 헬기 안에 있었던 미 8군 소속의 고펄 싱이라는 의료 담당 부사관이 네. 그때 당시에 어떤 생생한 기억을 털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예, 정말 기적이고 헬기에서 사실 숨을 거두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당시 상황을 좀 여러 사람들이 종합해서 묘사를 해줬는데 당시 이제 오청성 병사가 이제 손발은 창백해지고 맥박이 약해져서 그럴수록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어졌다. 보였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가슴에 이제 총상 구멍이 났는데 여기에 공기가 차면은 모든 장기가 압박을 받아서 좀 더 빨리 숨질 것 같다라는 걱정을 오히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헬기 조종사가 조종관 출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최대한 빨리 도달할 수 있게끔 예. 아주대병원으로 최대한 도달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하고요. 이제 병사가 사망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일이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저는 이 고폴 싱이라는 당시 헬기에 타고 있었던 미군의 의료 담당 부사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헬기에 이제 이송이 돼서 그 오청성 병사가 헬기에 실려졌을 때 북한군 병사라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대병원 도착해서야 이 병사가 북한군 병사였구나. 그나마 좀 호전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뭐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시청자 여러분이 오청성 병사가 이제 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건강이 많이 호전이 됐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국종 교수 얘기는. 그리고 좀 B형 간염이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김 교수님.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청성 병사를 이제 민간 병원이 아니라 군병원으로 좀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이국종 교수 말을 들어보면요. 예. 예, 그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 코너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인병원에서 사실은 외상 환자를 정말 중상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B형 간염 그것도 크고 또 문제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또 이것이 또 워낙 신체자가 허약 체질이니까 어떻게 또 악화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염려해서 지금 이국종 교수 같으면 합동신문도 아직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전 주치의니까 좀 이국종 교수 처분도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빨리 오청성 병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합동신문이라고 하죠. 왜 그 귀순을 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와 관련해서 이국종 집도인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환자나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 환자의 신문도 얼마든지 늦춰도 된다고 하셨고 동네